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어도 자꾸만 주저앉고 싶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지 잘 압니다. 나이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건강을 되찾는 비결을 하나씩 깨우쳐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을 21세기의 전염병이라 불렀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과 우울증까지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비만이 자리 잡고 있죠. 놀랍게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과체중이나 비만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없이도 아주 간단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 할머니는 무릎 통증과 끊임없는 피로감 때문에 손주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놓치셨어요. 이 나이에 뭐 건강해질 수 있겠어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주가 무대에서 꽃다발을 받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할머니께 약속드렸습니다. 3개월만 제 말 따라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식습관 변화와 몇 가지 생활 습관으로 할머니의 허리둘레는 5cm 줄었고 이제는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비밀입니다. 단 7일, 매일 달걀 2개와 몇 가지 쉬운 습관만 실천해보세요. 피부가 환해지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 드릴 3가지 약속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 없이도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비결. 둘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로 없이 활기차게 보내는 방법. 셋째, 10년 젊어진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이 모든 게 비싼 소고기나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비만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막는 간단한 첫걸음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느껴지거나 밤늦게 냉장고 문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녁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배고픔이 몰려와 과자를 꺼내 먹거나 새벽에 라면 한 그릇 끓인 적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잘못된 연료 충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2가지 최악의 습관, 그리고 이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아침이 훨씬 가볍고 활기차질 거라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몸을 망치는 습관은 무분별한 식사, 즉 배고프면 언제든 먹는다는 습관입니다. 배고픔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지만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먹거나 야식을 즐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아서 과도한 음식 섭취에 쉽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췌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지쳐서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이정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손주와 함께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곤 하셨죠. 그런데 아침이면 늘 피곤하고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엔 간식을 드시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3주 만에 할머니는 몸이 가볍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졌다며 웃으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붙잡고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는 호르몬 도둑이나 다름없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지방을 태우는데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복부 지방을 쌓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에 지금은 낮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숙면을 방해하죠.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시며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피로감이 심하고 혈압이 불안정했죠.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제가 권한 건 간단했어요. 밤 9시 이후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손주들과의 산책이 즐거워지셨죠. 이 두 가지 습관, 무분별한 식사와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을 망치는 잘못된 연료 충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밤 9시 이후엔 휴대폰이나 TV를 멀리 두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엔 간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물을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세요. 셋째, 잠들기 전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샤워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 간단한 수면 위생 습관은 여러분의 잠을 깊게 만들고 아침을 더 상쾌하게 바꿔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하고 에너지가 15%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정희 할머니와 박영철 할아버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를 3일만 실천해보세요. 밤 9시 이후 전자기기를 끄고 야식을 끊는 겁니다. 단 3일만 해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숨은 적,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달콤한 찐빵이나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나서 한두 시간 뒤 갑자기 배고프거나 졸린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아침에 달달한 커피와 도넛을 즐기곤 했는데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기운이 쭉 빠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배고픔이나 피로가 아니에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또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요. 아침에 흰빵이나 주스를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1-2시간 뒤 뚝 떨어지면서 피로감, 배고픔, 심지어 짜증까지 몰려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심장병 위험이 25%나 높아진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혈관 안쪽의 얇은 막, 즉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손상이 쌓이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지어 신경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죠.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혈당 변화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수많은 환자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이옥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온 떡과 오렌지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한 아침 식사 아니냐고 하셨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손주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혈당 측정기를 착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식후 1시간 만에 혈당이 200ml/DL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정상 혈당은 70mg/DL인데 이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가 할머니의 피로와 기분 저하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옥순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건강하다고 생각한 음식이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은 뭘까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떡,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주스나 탄산음료는 액상당이어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연구에 따르면 액상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30분 만에 200mg/DL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몸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마치 고속도로로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처리해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옥순 할머니도 떡과 주스를 사랑하셨지만 이 음식들이 피로와 혈당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혈당이 급등하면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이 손상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염증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경손상, 심지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위험이 더 큽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 들수록 더 약해지니까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 문제를 막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옥순 할머니도 몇 가지 간단한 변화로 피로를 덜 느끼고 손주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셨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어떤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옥순 할머니가 겪은 변화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단지
아침 식사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하루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 메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방금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지 이야기 나눴죠. 이옥순 할머니처럼 아침에 먹는 떡이나 주스가 피로와 짜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가능한 비결이에요. 오늘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는 두 가지 핵심, 식사 순서와 음식 선택을 바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일 아침 식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밥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부터 드시나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소로 시작하고 단백질을 먹은 뒤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드세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3센트나 줄어든다고 해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식탁에 앉아서 시금치 나물이나 오이무침 같은 나물 반찬으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엔 생선, 두부 혹은 달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잡곡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을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순서만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67세 이옥순 할머니께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떡과 주스를 드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권한 대로 나물과 삶은 달걀로 식사를 시작하셨더니 2주 만에 점심 전 졸림이 사라지고 기운이 넘친다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도 웃음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결은 음식 선택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인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흰쌀, 흰빵, 떡,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소화가 너무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주스 같은 액상당은 30분 만에 혈당을 200mg/dl 이상으로 치솟게 할 수 있죠. 대신 잡곡밥, 고구마,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단백질로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이 좋아요. 특히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몸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스포츠카처럼 빠르게 처리하지만 잡곡이나 채소는 자전거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돼요. 이옥순 할머니는 떡 대신 잡곡밥과 나물을,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를 드시기 시작하셨죠. 3주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가볍고 얼굴이 환해졌다며 손주들에게 칭찬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어요.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밥을 먹으면 위가 음식을 빠르게 처리해서 혈당이 더 쉽게 치솟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면서 혈당 상승이 20% 줄어든다고 해요. 저는 이옥순 할머니께 밥을 먹을 때 TV를 끄고 음식을 한 입씩 천천히 음미하라고 권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밥맛이 더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5분만 더 투자해 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혈당과 기분을 바꿀 겁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하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해보세요. 식탁에 앉아서 먼저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드시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채운 뒤 잡곡밥이나 고구마를 조금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20분 이상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드시는 거예요. 이옥순 할머니도 이렇게 시작하셨고 2주 만에 점심 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 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댓글로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 있어요. 바로 당독소라는 우리 몸을 서서히 늙게 만드는 숨은 적입니다. 이 당독소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기대하셔도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피부가 푸석하거나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나이 들수록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였어요. 이런 증상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독소 AGEs라는 우리 몸을 서서히 늙게 만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오늘은 이 당독소가 무엇인지, 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쌓이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작은 변화로 젊음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당독소, 영어로 Ages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고온에서 결합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간, 신장, 뇌, 그리고 피부에 쌓여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죠. 예를 들어 피부에 당독소가 쌓이면 콜라겐이 손상돼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관절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켜 뻣뻣함과 통증을 유발하고요. 더 무서운 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독소 수치가 높은 사람은 노화 속도가 20%나 빨라진다고 해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 당독소가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당독소를 줄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환자 중 75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튀긴 도넛과 달달한 커피를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거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 않겠냐. 고 웃으며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피부가 칙칙해지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어도 다리가 무거워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 고 물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검사를 제안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당독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주범은 바로 튀긴 도넛과 설탕이 듬뿍 든 커피였죠. 이 음식들이 할머니의 피부와 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영희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 사실은 당독소를 쌓이게 하는 주범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독소는 어떤 음식에서 생길까요? 주범은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과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직화구이 고기, 튀긴 음식,
탕후루나 캔디처럼 설탕으로 코팅된 간식은 당독소를 급격히 늘립니다. 예를 들어 기름에 튀긴 치킨이나 도넛은 고온에서 당분과 지방이 결합하면서 당독소를 만들어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음식은 마치 몸에 끈적끈적한 찌꺼기를 남기는 것과 같아요. 이 찌꺼기가 쌓이면 피부는 칙칙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매일 먹는 사람은 당독소 수치가 15% 더 높고 이는 관절염 위험을 10% 이상 높인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위험이 더 큽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당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독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도 처음엔 도넛을 끊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제가 권한 간단한 방법으로 1개월 만에 피부가 환해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드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당독소를 줄이는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하면 건강과 젊음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는지 말이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당독소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자주 먹는 간식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음식이 당독소를 쌓이게 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방금 당독소가 우리 몸을 서서히 늙게 만드는 수문적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최영희 할머니처럼 매일 즐기던 튀긴 도넛이 피부와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식이 요법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조리법과 음식 선택으로 젊음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은 당독소를 줄이는 구체적인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식사가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당독소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조리법에 있습니다. 튀김이나 직화구이 같은 고온 조리법은 당분과 지방이 결합해 당독소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삶거나 찌는 요리는 다릅니다. 이런 조리법은 당독소 생성을 최소화하면서 음식의 영양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튀겨서 먹는 대신 삶거나 찜으로 드셔보세요. 삶은 달걀은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당독소를 거의 만들지 않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튀김은 몸에 끈적한 찌꺼기를 남기지만 삶거나 찌는 요리는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부 같아요. 연구에 따르면 튀김 대신 삶은 음식을 선택하면 당독소 수치가 15% 이상 줄어들고 이는 피부 노화와 관절염 위험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다른 좋은 선택은 국물 요리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혹은 맑은 채소국은 당독소를 줄이고 소화도 돕는 훌륭한 음식이에요. 특히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제 환자 75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튀긴 도넛과 달달한 커피를 즐기셨죠. 하지만 피부가 칙칙하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손주들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도넛 대신 삶은 달걀과 나물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저녁엔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곁들여 보시고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꿔서 좋겠냐며 망설이셨지만 1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부가 환해지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서 손주들과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실 정도로 기운이 넘치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
내 얼굴이 젊어졌다고 칭찬해요 라며 웃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할머니의 일상을 얼마나 바꿨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조리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독소를 늘리는 주범은 튀긴 음식, 직화구이 고기, 그리고 설탕이 듬뿍 든 간식이에요. 예를 들어 치킨, 돈가스, 탕후루 같은 음식은 맛은 좋지만 당독소를 쌓이게 하죠. 대신 찐 고구마, 삶은 감자 혹은 구운 채소를 선택하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진 부위를 피하고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거나 오븐에 구워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삶거나 찌는 조리법은 당독소 생성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런 조리법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당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조리법만 바꾸면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해보세요. 튀김 대신 찐 고구마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여기에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간단한 국물 요리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식사 준비할 때 기름을 덜 쓰고 찜통이나 냄비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최영희 할머니도 이렇게 시작하셨고 1개월 만에 피부와 관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댓글로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똑똑한 운동과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식사 후 간단한 움직임이 어떻게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시나요? 저도 한때는 저녁을 먹고 나서 편안히 누워 드라마를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이 작은 습관이 혈당과 지방 축적을 부르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 식후 운동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식사 후 30분 동안의 간단한 움직임이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지방 연소를 도우며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실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식후에 바로 앉아서 쉬는 건 우리 몸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동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쉽죠. 하지만 식후 2분 30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22% 낮아지고 지방 연소가 20% 늘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빠르게 사용하도록 도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식후에 몸을 움직이는 건 마치 혈당을 깔끔히 청소하는 진공청소기 같은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제 환자 중 80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밥을 드신 후 TV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과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주고 싶어도 다리가 무거워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만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설거지나 가벼운 청소도 좋아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걸어다니냐며 망설이셨지만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둘레가 3cm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놀자고 조른다며 활짝 웃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할아버지의 일상을 얼마나 바꿨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식후 운동이 좋을까요? 사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 집에서 설거지, 혹은 거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식사 후 15-20분 동안 천천히 동네 공원을 걸어보세요. 공기놀이를 하듯 가볍게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기분이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활동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25% 줄어들고 심지어 무릎 통증 같은 만성 통증도 완화된다고 해요. 저는 정민수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식사 후 몸을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루 15분,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해보세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앉지 말고 설거지를 하거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다면 거실에서 팔을 쭉 뻗으며 5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셔도 좋아요. 정민수 할아버지도 이렇게 시작하셨고 3주 만에 허리둘레와 피로감이 줄어들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댓글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식후 운동의 힘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운동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도 필요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요요 현상 없이 체중을 관리하는 비결과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기준점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힘들게 뺀 살이 다시 돌아오는 요요 현상 때문에 좌절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몸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 걸까라며 한숨 쉬곤 했죠.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요요 현상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의 비결, 즉 요요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요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몸이 예전 체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면 몸은 이건 비상 상황이야 라며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지방을 다시 쌓죠. 그래서 다이어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체중이 반등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1개월 만에 체중의 10% 이상을 줄인 사람은 80%가 1년 안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목표는 36개월 동안 체중의 50%를 줄이고 그 체중을 최소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새로운 체중을 기준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처럼 천천히, 꾸준히 달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69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년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지만 늘 이 3개월 만에 포기하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살 빼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고 싶어도 무릎 통증과 피로감 때문에 망설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권한 건 간단했어요. 하루에 삶은 달걀 2개와 채소 위주 식사를 하고 식후 15분 동네 산책을 하는 겁니다. 4개월 만에 할머니는 5kg를 감량하셨고 1년째 그 체중을 유지하고 계세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놀자고 조른다며 활짝 웃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세요. 삶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면 식욕이 15% 줄어들고 지방 연소가 10% 늘어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식후 움직임입니다. 식사 후 15-20분 동안 가볍게 걷거나 설거지, 청소 같은 활동을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지방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10kg를 빼려 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체중의 5%만 줄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라면 34kg 감량을 목표로 하고 그 체중을 6개월 유지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은 새로운 체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실천하는 게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과 저녁의 삶은 달걀 2개와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식후 15분 동안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해보세요. 냉장고에 달걀 2개, 채소, 산책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셔도 좋아요. 윤미경 할머니도 이렇게 시작하셨고 4개월 만에 5kg을 감량하며 더 활기찬 삶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와 변화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요요 없는 체중 감량의 비결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선 한 가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배고픔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이 방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배고픔 없이, 스트레스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배고픔에 지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건강한 다이어트는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
간헐적 단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원시인의 생체 리듬을 따라 낮에 먹고 밤에는 쉬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배고픔 없이 체중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북돋우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고 몸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해가 떠 있을 때 먹이를 찾아 먹고 해가 지면 쉬었죠. 이 생체 리듬을 현대에 맞게 적용한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초보자는 12시간 단식. 예를 들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14하시, 즉 14시간 단식과 10시간 식사 시간으로 늘리거나 16차 8로 확장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8주 동안 실천한 사람은 체지방이 5% 줄고 혈당이 10% 안정된다고 해요. 이 방법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좋아요. 나이 들수록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데 간헐적 단식은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니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쉬게 하면 아침엔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6세 황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허리 통증과 불안정한 혈당 때문에 늘 피곤해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뭘 바꿔서 낫겠냐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손주들과 시장에 가고 싶어도 허리가 무거워 망설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수면 시간을 활용해 단식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배고프실까봐 걱정하셨지만 잠자는 시간을 단식에 포함하니 적응이 훨씬 쉬웠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면서 손주들과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실 정도로 기운이 넘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시장 구경하자고 조른다며 웃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4가지 핵심 규칙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단식을 깰 때는 채소와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달달한 주스나 빵 대신 양배추 샐러드나 삶은 달걀로 식사를 열어보세요. 이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비결이기도 하죠. 둘째, 먹는 시간에는 고품질 음식을 선택하세요. 양배추, 달걀, 두부, 생선 같은 음식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셋째, 폭식하지 않기입니다. 단식 후 배고픔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넷째, 본인 체질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식욕이 없으시다면 16격 8단식 오전 10시, 오후 6시 식사를 시도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면 체지방 감소뿐 아니라 염증 수치도 15% 줄어든다고 해요. 이 모든 걸 시작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간헐적 단식은 수면 시간을 활용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양배추 샐러드와 삶은 달걀로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배고프실까봐 걱정되신다면 단식 시간에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셔보세요. 황순옥 할머니도 이렇게 시작하셨고 2개월 만에 혈당과 허리 통증이 개선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보시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댓글로 어떤 시간대를 선택하셨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간헐적 단식의 힘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건강한 다이어트를 완성하려면 하루의 시작을 잘 여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황금 아침 식사법과 여러분이 피해야 할 흔한 실수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결. 기대하셔도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식탁에 앉아서 떡이나 주스를 드시며 이 정도면 건강한 아침이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 단팥빵과 달달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며 뿌듯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이런 아침 식사가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황금 아침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요리 없이 부엌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일 아침 식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아침에 떡, 죽, 스무디 혹은 주스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액상당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예를 들어 단팥빵이나 오렌지 주스는 먹자마자 혈당을 200mg/dl 이상으로 치솟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점심 전 피로감, 배고픔, 짜증이 몰려오죠.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은 하루 에너지가 15% 줄어들고 소화불량 위험이 20% 높아진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듯 몸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어떤 걸까요? 바로 양배추, 삶은 달걀, 2개,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음식들이 좋을까요? 먼저 양배추는 위를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해 아침 공복에 부담을 덜 줍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를 돕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죠. 삶은 달걀은 단백질과 영양의 보고로 비타민 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갖췄습니다. 특히 튀기지 않은 삶은 달걀은 당독소도 적어 건강에 최적이에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장 건강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고농축 단백질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위주 아침 식사를 하면 식욕이 15% 줄어들고 하루 에너지가 10% 늘어난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양배추와 달걀로 시작하면 몸이 마치 새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가볍게 움직여요. 제 환자 중 82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팥빵과 달달한 차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칙칙하고 소화가 잘 안 돼 늘 불편해 하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뭘 바꿔서 낫겠냐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인다며 속상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단팥빵 대신 양배추 샐러드와 삶은 달걀 2개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여기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면 더 좋아요. 3주 만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선생님, 얼굴이 환해졌다고 손주들이 칭찬해요. 소화도 잘 되고 기운이 넘친다며 활짝 웃으셨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다면 황금 아침 식사법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로 시작하고 단백질을 먹은 뒤 탄수화물은 적게 드세요. 예를 들어 양배추 샐러드나 오이 무침으로 식사를 열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먹은 뒤 잡곡밥이나 고구마를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둘째, 20분 이상 천천히 씹기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빨라 혈당이 치솟지만 천천히 씹으면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포만감도 커집니다. 셋째, 고품질 음식을 선택하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천연 치즈, 견과류 아몬드, 호두를 추가하면 장 건강과 포만감이 더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20% 줄고 장 건강이 15% 개선된다고 해요. 이 모든 걸 시작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해보세요. 양배추 샐러드나 나물 반찬으로 식사를 시작하고 삶은 달걀 2개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탄수화물은 잡곡밥이나 고구마로 조금만, 그리고 20분 이상 천천히 씹으며 음미하세요. 냉장고에 양배추, 달걀 2개, 천천히 먹기라고 메모를 붙여두셔도 좋아요. 이명자 할머니도 이렇게 시작하셨고 3주 만에 피부와 소화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보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자, 이제 황금 아침 식사법을 알게 되셨죠? 이 모든 비결, 식사 순서, 조리법, 식후, 운동, 간헐적 단식,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나로 모으면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바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7일 챌린지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비만의 위험과 이를 극복하는 6가지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무분별한 식사와 수면 부족을 피하고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소를 줄이며 식후, 운동과 간헐적 단식, 그리고 황금 아침 식사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들이었죠. 비싼 소고기나 건강 보조제 없이도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하루에 삶은 달걀 2개, 채소 위주 식사, 그리고 15분 산책만으로도 피부가 환해지고 허리 둘레가 줄어들며 에너지가 넘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제 환자 79세 정곡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할머니는 당뇨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의 결혼식을 앞두고도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워 식장에서도 제대로 걷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 5분씩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권한 건 간단했어요. 아침에 양배추 샐러드와 삶은 달걀 2개로 식사를 시작하고 식후 15분 동네 산책을 하며 저녁 7시 이후엔 먹지 않는 거였죠. 2개월 만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서 손주 결혼식에서 신나게 춤을 추셨어요. 선생님,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눈물을 보이시던 할머니의 미소는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7일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매일 아침 양배추와 삶은 달걀 2개로 식사를 시작하고 식후 15분 산책을 하며 밤 9시
이후엔 휴대폰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피부가 환해지고 허리둘레가 줄어들며 아침이 더 상쾌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시작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냉장고 문에 달걀 2개, 채소, 산책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메모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이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첫걸음을 뗄 준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7일 챌린지를 시작한 뒤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비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